옛날에 직원보다 못 버는 대표님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이제는 직원보다 못 버는 대표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강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강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제 여러 기업에서 너도 나도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어쩔 때는 수백만 원, 또 어쩔 때는 수천만 원 받으면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온라인에서도 한 개 강의를 3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강의도 판매하시고 판매도 굉장히 잘 일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강의들에서 0을 하나씩 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10분의 1로 낮췄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할인하면 사실 이제 사람들이 다, 아, 이 사람 힘들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나도록 할인하는 명분도 너무 훌륭하게 맞추셨어요. 근데 판매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의 대부분을 오픈하도록 이렇게 통합 서비스를 만들고 금액도 30만 원 밑으로 낮췄는데 거의 판매가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분만 이럴까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기업, 회사, 자영업자들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상가는 공실천국이에요. 강남이나 홍대같이 유명한 상권에서도 공실 임대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업이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자영업자 대출은 1000조를 넘었습니다. 지금이 IMF나 금융위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일본에 간다 마사노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케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불황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적인 믿음이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불경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저는 사실 이 말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불경기는 지금 우리 목을 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업자들 단톡방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중 한 분이 하루에도 2억 매출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하루 매출이 7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잘 버는 업체들은 여전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황일 때랑 호황일 때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불경기에도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게띠입니다. 저는 오늘 태국에 한 달 살기를 하러 왔는데요. 태국 집을 빌려서 지금 마당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소음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불황일 때랑 호황일 때랑 대체 뭐가 달라서 그럴까요? 사실 호황일 때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일들,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내가 할 거니까 더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소비를 좀 쉽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앞으로 내가 일이 있을지 없을지, 직장에서 잘릴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만 원짜리 제품을 사더라도 지금은 체감상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제품을 사던 것처럼 고객들이 신중하게 구매를 하더라고요. 이걸 고객의 구매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객들이 소비를 줄이고 실패하지 않는 소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객의 리스크를 낮춰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고객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가격을 낮추는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고객들이 구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유 없이 낮추면 잘 안 팔려서 낮춘다고 생각하고 가치 없는 상품이구나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의 문제의 핵심은 고객이 구매까지의 고민이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고객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흥미를 가졌어요. 그러면 후기나 랜딩 페이지를 살펴보고 괜찮아 보이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흥미를 가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통장 잔고가 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보니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탈합니다. 근데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같은 서비스를 최저가로 하는 데는 없는지 고객들이 찾아보게 됩니다. 비슷한 곳 두세 곳을 비교해보고 여기서 또 선택받지 못하면 고객이 이탈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제 후기, 별점, 사례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잘 사는 건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이 보류가 되면 또 이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고객이 구매를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 걱정이 점점 더 많아졌다. 우리 해결해야 할 고객의 고민이 더 많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호황기에는 구매 전에 내 통장 잔고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두세 군데 업체와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고객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보류하는 고객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불황기에는 고객의 리스크 고민을 얼른 해결해줘서 구매까지의 여정을 깔끔하게 만들어야지 고객이 구매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고객이 어떤 고민을 하는 건지 모른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데 고객의 고민과 리스크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객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를 꼽아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가장 많이 하는 5가지 질문을 뽑은 다음 이 5가지 중에 가격과 관련된 질문은 전부 빼세요. 진짜로 가격이 문제인 경우는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줄여도 매출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객이 이제 가격 말고는 질문을 안 한다면 마케팅이 잘못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전체적으로 마케팅을 다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가격 관련된 질문을 빼고 이제 남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고객들이 이 질문을 왜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고객이 이 질문을 왜 했는지가 짐작이 되실 거예요. 그게 사실 많은 고객들의 리스크나 고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해결할 수 없다면 최소한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객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5가지를 살펴보는 방법은 제가 컨설팅에서 해당 업체의 고객의 고민과 리스크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물론 전부에게 통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에게 통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고객들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는 업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물론 이제 각자 업체마다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고객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고객이 우리가 뭐 하는 업체인지 몰라서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광고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광고에서 바로 이거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첫 만남에서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를 들은 거랑 같습니다. 이걸 마케팅에서는 인지단계 불일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우리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단계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상품에 따라서는 고객이 우리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단계를 꼭 추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차가운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분들도 있죠. 차가운 고객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는지 모르는 고객을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고객은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인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먼저 고객에게 문제를 인식시키는 단계를 추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리스크가 해소를 안 되는 경우입니다. 고객은 구매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사면 후회할 것 같은데 이 업체 믿을 수 있을까? 내 상황에도 이 서비스가 맞을까? 근데 대부분의 광고와 상세 페이지에서는 제품 설명과 가격, 혜택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콘텐츠가 없는 거죠. 이런 두려움과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고객은 결제를 미룹니다. 이럴 때는 로우볼 전략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먼저 체험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볼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성과가 없다면 100% 환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매 리스크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객이 느끼는 가격과 가치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아까 가격이 싸져도 안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격이 싸지면 고객은 가치가 낮아졌다고 느낍니다. 결국 고객은 가격이 아니라 가격만큼의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안 삽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 입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빠르게 느껴질수록 그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객이 어디서 주저하는지 찾아내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사실 불경기는 이제 다 힘듭니다. 근데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는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운 고객들에게 판매를 해내면서 불경기에도 살아남을 역량을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우리를 알게 만들고 문제를 먼저 인식시키고 리스크를 낮추고 고객이 가치를 느끼게 만드는 것.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는 결국 불경기가 기회가 됩니다. 경쟁자들이 다 가격 낮추면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동안 그 시장을 다 차지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할 때 이미 고객에게 신뢰를 줄 아는 업체, 리스크를 해소할 아는 업체,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업체는 호황기가 왔을 때 매출이 그냥 터집니다. 사실 지금 이 불경기에 힘든 건 당연합니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지금 전부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불경기를 버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호황기가 왔을 때 매출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버티는 게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마케팅 능력을 키우고 끝까지 버텨서 호황기에 정말 많은 매출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